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완성 여러가지 운동 3점 테스트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각각 기준선 PQR을 지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가 속력 V로 P를 지나는 순간 그때 P의 정지에 있던 B가 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기준선 Q를 EV로 지나는 순간에 B도 Q를 동시에 통과하고, 그리고 PQ와 QR 사이의 거리는 같다고 나와 있으며 우리가 구하는 거는 B가 R을 지날 때 그때 속력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알 수 있는 게 지금 A랑 B가 P에서 Q까지 갈 때는 시간도 같고 거리도 같다는 거죠. 그럼 평균 속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더했을 때 3V가 나오잖아요. 그럼 따라서 B도 더했을 때 3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3V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걸린 시간과 여기서 걸린 시간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거리가 같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EAS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점짜리 문항에서도 풀었다시피 지금 여기서 EAS 공식을 썼을 때랑 여기서 EAS 공식을 썼을 때 값이 같겠죠. 그러면 속도 제곱의 차가 동일해야 되니까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은 9V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제곱을 차하면은 9V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요때 속력의 제곱이 18V제곱이 되니까, 그럼 루트를 씌우시면은 3 루트 2V가 되고 이게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번의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t인 순간 A와 B의 속력은 같고 A와 B의 위치차는 3분의 1D이며 시간이 2t인 순간 B의 속력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위치시간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시간 그래프로 돌려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정보는 t일 때 A, B의 속력이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한다면 요 t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거를 이제 VT 그래프로 바꿔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그냥 뭐 속력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뭐 이렇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간이 2t가 됐을 때 그때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력이 0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연장해서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끝에서 0이 되도록 이게 바로 B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직 정보 하나가 남아있죠? A랑 B의 위치차가 t인 순간에 3분의 1D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위치차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A는 D에 있고 B는 0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가 올라간 거고, 그리고 B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원래는 A가 더 앞서 있었는데 B가 그걸 따라잡아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처음에는 A가 B보다 앞에 있었는데 B가 더 많이 움직여서 A를 따라잡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위치 차이가 3분의 1D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속도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이걸 간접적으로나마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A가 움직인 거리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고 B가 움직인 거는 이렇게 큰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데, 그럼 결국에 이 둘의 이동거리의 차이는 요 가운데 끼어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 거리가 D만큼 차이 났는데 그거를 역전해서 3분의 1D가 됐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3분의 4D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왠지 이해가 가실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이게 더 뒤에 있는 거죠. 근데 B가 거리가 지금 차이가 D인데 얘가 이걸 넘어가지고 앞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3분의 1D가 된 거기 때문에 B가 움직인 거리는 A가 움직인 거리보다 3분의 4D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B 같은 경우는 처음 위치는 0이었는데 그리고 이 시간이 2t가 됐을 때는 4d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 B의 전체 넓이, 요 삼각형 전체 넓이는
그게 4D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이때가 2T니까 그러면 넓이가 4D가 되기 위해서는 요 속력값, 이때 속력이 처음 속력은 T분의 4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랑 얘를 곱해서 반으로 나누면 4D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4D가 되니까 요때 요 Y 값은 4D를 3T로 나눈 값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높이인 T 곱한 다음에 반 나누시면은 3분의 4D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요 T가 요 삼각형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요 Y 값도 절반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기하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전체의 절반이니까 이때 Y 값은 T분의 2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A가 도착했을 때 속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의 절반이 이 T분의 2D가 되는 거니까 얘는 3T분의 8D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억부터 볼까요? 2T일 때 A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2T가 지났을 때 A는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밑면적을 구하면 A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반띵하시고 그러면 3T분의 6D니까 T분의 2D 그리고 시간인 2T를 곱해보시면은 그럼 4D가 나옵니다. 그럼 A는 처음 위치에서 4D만큼이 증가했다는 거고 A의 처음 위치는 D였기 때문에 4D만큼 증가하면 5D가 맞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2T일 때 A의 속력은 3T분의 8D이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3배이다. 기울기를 계산해 보시면요. 같은 X값에 대해서 A는 요만큼 속력이 증가했고 B는 이만큼 속력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율을 잘 나눠보시면요. 3대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수능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수능 완성 교재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의 차원으로 학습은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어서 3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그림 가는 빗면의 점 P를 속력 4V로 통과한 물체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이 2V가 되어 빗면의 점 Q를 지나는 순간 물체 B가 P를 속력 5V로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A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빗면의 점 아래서 만난다. 그리고 P랑 Q 사이 거리는 L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형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어봤는데 얘 지금 4V에서 2V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뭐라고 두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뭐 T로 잡아도 되지만 2T라고 잡을 것 같습니다. 굳이 2T라고 잡는 이유는 속력이 4V에서 2V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2T라고 잡게 되면은 그럼 내가 시간 T당 속력이 V씩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즉 가속도가 T분의 V구나. 이렇게 개수를 숫자 1로서 깔끔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V에서 V로 변하면은 그때 4T가 걸린 거고 그리고 뭐 2분의 7V에서 V가 되면은 2분의 5T가 걸린 거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깔끔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T만큼 걸렸다고 한다면 요 L이라는 길이는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자, 4V랑 2V의 평균인 3V 그걸로 2T만큼 간 거니까 6VT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B랑 A가 충돌하는데 얼만큼 걸렸는지 좀 계산을 해볼 건데 이런 건 이제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이제 샘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상대 속도는 언제 쓰면 좋냐면요. 둘 사이의 간격을 구할 때. 근데 심지어 얘네 둘은 가속도가 같죠. 그럼 상대 속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A의 입장에서 B를 관찰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B가 자신한테 3V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둘 사이 간격이 6VT잖아요. 그럼 A가 볼 때 B는 3V라는 속력으로 2T 동안 다가오면 둘이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나 순간부터 2T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은 충돌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Q와 R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지금 A는 현재 2V입니다. 근데 2T가 지났을 때 R에서 충돌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t당 속력이 v씩 변한다는 가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2v에서 2t가 지나면 r점에 도착해서 속력이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리를 구해보면 되는데 처음 속력 2v, 나중 속력이 0이니까 평균 속력은 v, 그리고 시간은 2t니까 요 거리가 2vt가 되겠죠. 근데 6vt가 l이니까 2vt는 3분의 l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빗면 상황, 그리고 이제 둘 사이의 간격을 구할 때는 특히나 이런 상대 속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 위에서 자동차 AB가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후 각각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기준선 아래 동시에 도달하였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동시에 통과해서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A랑 B가 전체 EL만큼을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A는 P와 기준선 Q를 각각 V랑 3V의 속력으로 지나고 여기가 3V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B가 Q를 지나는 속력은 3V보다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우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찾아볼까요? A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중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걸린 시간과 여기서 걸린 시간을 각각 구해내기는 좀 어렵고요. 문제에서 이 거리가 같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EAS 공식을 써보자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EAS 공식을 썼을 때랑 여기서 EAS 공식을 썼을 때 값이 동일합니다. 즉 속도 제곱의 차가 동일하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V제곱, 9V제곱이잖아요. 그럼 8V제곱만큼 증가한 거니까 여기서도 8V제곱만큼 증가해서 17V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A가 R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 속력은 루트 17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가속도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속력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기억 문제를 봐볼 건데, 자, P를 지날 때 B의 속력이 V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B 같은 경우는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도 없고 처음 속력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이 나중 속력이 3V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A와 B의 운동을 비교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으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식으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아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확실하게 나와 있는 A를 그려볼 건데, A 같은 경우는 처음 속력이 V였죠. 그 다음에 이제 3V를 찍고서 루트 17V까지 이렇게 빨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3V만큼 갔을 때 그때가 거리의 절반인 L만큼을 간 거죠. 그러면 요 넓이도 L이 돼야 돼요. Q에서 R까지. 사실 같은 그럼 간격으로 잡으면 큰일 나겠죠? 이쪽이 더 넓으니까. 그래서 이쪽 간격은 더 좁아질 겁니다. 뭐 그림으로 치면 요런 느낌으로 되겠죠? 평균적인 높이가 더 크니까 당연히 요 X값은 더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넓이가 같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이제 A에 대한 운동을 나타낸 거고, 그럼 B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속력이 V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먼저 전 작은 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V보다 큰 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A와 B 모두 같은 시간 동안 EL이라는 거리를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럼 B의 개형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B가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이 둘이 운동한 시간이 같잖아요. 전체 운동한 시간이. 그 시간을 요 t라고 둔다면 그때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중앙에서 교차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의 밑면적과 이 검정 색깔로 만들어지는 이 밑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B가 L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이 3V보다 작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검정 색깔 이만큼의 넓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보면은 이만큼의 넓이가 L이죠. 그럼 요 빨간 색깔도 넓이가 L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참 부족하잖아요. 검정색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야지
L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동거리가. 그쵸?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잡냐면 여기까지로 딱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는 당연히 넓이가 여기는 넓고 이쪽은 좁으니까 아직 L만큼 이동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단 아무튼 좀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속력은 이미 3V보다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사실 V보다 처음에 작았던 게 아니라 V보다 좀 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L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로 딱 끊어버리면은 빨간색이 이동한 거리가 검정색보다 훨씬 크겠죠. 넓이가 크니까. 그럼 이미 L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뭐 대강 한 이거보다는 좀 앞쪽 뭐 한 요 정도까지 갔을 때가 한 L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때 속력은 3V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 선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B의 속력은 V보다 작다. 요거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B가 A보다 먼저 Q를 통과한다. 이것도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동일한 물음인데 이 초반에는 A보다 B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L만큼의 면적을 B가 더 먼저 채울 겁니다. 뭐 한 요 정도 사이 갔을 때 이제 B는 L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 먼저 Q를 통과한다는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는 A의 가속도를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쉬운 문제죠. 자, 요 거리가 L이고 가속도를 A라고 둔다면 2AL은 속도 제곱의 차인 8V제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는 4V제곱 오버 L 해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답은 4번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이 난이도도 높고 조금 독특한 문항인데 이런 것도 아직까지 수능에서 물어본 적은 없고 사실 물어볼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컨셉을 이용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 수능은 요런 선지보다는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학습은 잘 해두셔야겠죠. 뭐 내신에서 연계되는 학교는 당연히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5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 위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V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한다. 그럼 이때 속력은 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기준선 R을 도달하는 순간 B는 기준선 Q를 V의 속력으로 지난다. 그러니까 A는 이미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때 B는 여기서 이제 V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P에서 Q까지 A는 등속도 운동을,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그래서 얘는 지금 V에서 계속 V가 된 거고 얘는 빨라져서 이렇게 V가 된 거죠. 그리고 Q에서 R까지 A는 여기서 오히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P와 Q 사이와 Q와 R 사이 거리는 각각 4L과 3L이며 A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즉 A가 이렇게 움직인 시간과 그리고 여기서 움직인 시간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사실 A의 나중 속력을 좀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4L, 3L만큼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력이 4대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등속 운동하니까 평균 속력이 V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속력은 4분의 3V가 돼야 됩니다. 4대 3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음 속도, 그러니까 Q를 통과하는 속도가 V잖아요. 그럼 도착했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되죠? 더해서 반띵한 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V가 되면 됩니다. 그럼 더하면 2분의 3V고 나누면 4분의 3V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A의 속력을 다 찾아냈고요. 이것도 구간에 대해서 속력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등속도, 등가속도, 등가속도, 등속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풀면요. 좀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A부터 좀 그려볼까요? A는 처음 속력이 V죠. 그래서 이걸로 4L만큼 이동을 합니다. 뭐 그때 걸린 시간을 한번 T라고 잡아볼까요? 여기 T. 그 다음에 T 동안은 얘가 절반까지 떨어지죠. 2분의 V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2T가 되겠네요. 근데 반면에 B는 처음 속력은 0이죠. 이렇게.
근데 B 같은 경우는 ET 동안, 그러니까 즉 A가 이렇게 도착하는 동안 요만큼 4L까지밖에 못 움직인 거예요. 그럼 ET 동안 이제 4L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A 기준으로 봤을 때 V로 T만큼 간 요 넓이가 바로 4L이 되는 거죠. 근데 B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요 넓이만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삼각형의 넓이랑 그리고 요 파란 색깔 사각형의 넓이가 둘 다 4L로서 동일하겠죠? 뭐 그 뒤에 상황까지 한번 그려보자면 이제 B는 V의 속력으로 뭐 등속 운동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 A와 B의 속력이 같은 순간,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그래프가 깔끔하게 잘 그려지니까 여기가 2분의 3t가 되고, 그리고 뭐 속력은 4분의 3v가 되겠죠? 이때 P로부터 A와 B까지의 거리 차이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국에는 요 사이 면적을 또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면적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요만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1 VT, 여기도 4분의 1 VT, 그리고 여기도 4분의 1 VT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4분의 1 VT에서 요 시간 2분의 T를 곱한 다음에 4분의 1 V에서 2분의 1 T를 곱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시면은 16분의 1 VT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두 개 있으니까 16분의 1 VT가 두 개, 그러니까 즉 8분의 1 VT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해보시면은 8분의 1 VT,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 VT가 3개 있으니까 4분의 3 VT가 되고, 그럼 더하시면은 8분의 7 VT가 됩니다. 근데 VT가 아까 구했을 때 4L이었잖아요? 그럼 얘 대신에 4L을 대입하시면 8분의 7 4L이므로 2분의 7L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B를 나타낸 것으로, 근데 여기서는 각각 등속도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둘의 속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수평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차 운동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뭐 만약에 속력이 처음에 같았다고 두자면 B는 A의 과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처음 속력이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면 A가 수평면과 빗면의 경계인 지점 P를 속력 3V로 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나는 가 이후 A는 빗면의 점 Q를 속력 2V로 지나고 B는 P를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 이후 A의 속력이 0일 때 A랑 B는 만난다. 자, 이것도 이제 시간을 좀 세팅을 해볼 건데 3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제 3점짜리 3번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지금 3V에서 2V가 됐죠?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A의 속력이 0일 때 AB가 만났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앞으로 이 T가 더 지나서 A의 속력이 0이 돼서 그때 만나는 거죠. 그럼 우선은 요 거리를 한번 구해볼 텐데, 자, A는 처음 속력이 3V였고요. 지금 A에 대한 거 쓰는 겁니다. 그 다음 2V가 됐죠? 그럼 평균은 2분의 5V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T만큼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나에서 요 둘 사이 간격은 2분의 5VT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상대 속도, A가 본 B의 속도에다가 시간인 ET, 앞으로의 달릴 시간인 ET를 곱했을 때 요 거리만큼이 가까워져서 서로 충돌을 한 거잖아요. 즉, 이 AB 사이의 간격 2분의 5VT는 A가 본 B의 상대 속도 곱하기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시간 ET. 그래서 요 상대 속도로 ET만큼을 달리면 2분의 5VT만큼 가까워져서 충돌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요 네모 값이 4분의 5V가 되죠. 즉 A가 바라봤을 때 B의 속력이 4분의 5V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사실상 지금 4분의 8V잖아요. 그럼 이 B는 4분의 13V였겠네요. 어차피 B는 이 수평면에서 속력이 계속 동일하다가 요 P점까지도 속력은 동일하겠죠. 올라가면서 느려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수평면에 있을 때 속력은 4분의 13V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운동 3점짜리 문항도 모두 풀어봤는데요.
수능 특강하고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좀 까다롭고 디테일한 문항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수능이나 내신이나 둘 다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개념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잘 학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학습의 차원으로 좀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단원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뉴턴 운동법칙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